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3강이지요. 전 시간이 좀 길었죠. 근데 길어도 재밌잖아요. 이제 앞으로 회계에서 해야 될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크게 나누면 5가지 용어.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과 비용이고요. 자산부채 자본에 속하는 계정 과목,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상품, 건물, 토지, 기계, 차량 등등등이 앞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써야 될 용어니까 그건 헷갈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 새로운 용어들을 처음 만났으니까 아직은 낯선 거야. 아직은 낯선 거니까 낯을 익혀야죠. 자주 자꾸 말로 하면 돼요. 말로 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익혀집니다. 계정 과목 외우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 3가지, 그리고 수익, 비용 요 2가지. 그래서 총 5가지가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 써야 되는 수만 가지 용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어 분류입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됐고 수익, 비용. 수익은 자,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 회사. 항상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다? 기업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직접 기업을 경영한다. 내가 직접 사업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수익은 기업이 경영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이런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이렇게 써놨는데 에이,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거예요. 회사는 왜 차렸어요? 사업 왜 해요? 돈 벌려고. 그럼 돈 버는 걸 뭐라고 하냐? 수익. 근데 책에다가 돈 버는 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을 화폐로 표시됐다. 그리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돈 벌면 일단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산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부채가 감소될 겁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됩니다. 뭐 이건 나중에 때 되면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일단은 솔직히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딱 하나 그냥 돈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돈 벌면 재산이 증가되는 거 당연하죠. 자산 자본이 증가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자본이 증가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 그냥 일단 우리 완전 초보 수준이잖아요. 완전 쌩쌩쌩 기초 회알못 그죠? 회알못 초보자 기준이니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걸로 넘어가요. 우선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책의 밑에 보니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뭐 이거 뭐요? 몰라도 돼요. 지금 현금주의가 뭐냐 이거 몰라도 됩니다. 현금주의는 뭐고 발생주의는 뭐다냐? 실현주의는 뭐다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우선은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봐요. 회계 2급 하고 와도 회계 1급 들을 때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헷갈리는데 안 들었으면 더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합시다. 참고로 예전이 아니야. 2020년 마지막 해인가? 2020년 마지막 해 요런 문제가 회계 1급에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합시다. 근데 오늘은 생기초니까 생초보한테 이런 얘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일단 안 하는 게 낫고 지금은 수익은 뭐 하는 거?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자, 사업하는데 무슨 사업 하실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죠? 저는 술집. 제가 반은 마시게. 어쨌든 그러면 술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술집을 하고 싶은데 가게 얻어야죠. 아니면 내 건물 있으면 내 건물 하면 되는데 건물이 있게 생겼어요. 건물 있으면 여기 안 있지, 그지? 건물이 없어요. 빌려야 돼. 그럼 인테리어하고 가게 해. 돈 들어가야죠. 어쨌든 그래서 개업을 했어. 어쨌든 여차저차 개업을 했어. 근데 개업해서 이제 손님 오셔서 술 안주 팔아서 돈을 벌어. 그럼 수익이죠. 수익이 올랐죠. 매상이 올랐죠. 수익이 오른 거야. 그럼 하루 매상 보니까 오늘 200만 원 벌었대. 아싸, 200만 원. 하루 매상 200. 그럼 200만 원이 수익이에요. 수익. 근데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우선 가게 얻으려면 가게 얻는 거 다달이 집세 내야죠. 수도 전기요금 내야죠. 또 저 혼자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 둬야지. 직원들 두면 인건비 나가죠. 인건비. 그죠? 그리고 술 팔 때 술이 다 그냥 만약에 소주 얼마에 팔지? 소주 한 병에 4,000원 하나 요즘에? 식당에서 팔고 술집에 파는 게 4,000원, 5,000원인가요? 근데 소주병 들어올 때는 한 병에 얼마 들어와요? 마트 가격이 얼마지? 1,000 얼마인가 아직도? 1,400 얼마 이러나? 몰라요. 어쨌든 1,200원이라고 쳐. 1,200원에 들어왔는데 4,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어쨌든 술만 해도 4,000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2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가 있죠.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술값, 음료수값, 안주값 해가지고 하루에 200만 원 벌었지만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 따지면 하루에 들어간 돈이 뭐 100만 원 이상 돼. 그런 것이 비용이죠.
전문 용어로 수익 창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소비된 경제적 가치. 한마디로 돈이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돈 버는 건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건 비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학문적으로는 아까 자본은, 수익은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이라고 그랬고, 비용은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입니다. 비용은 아무래도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거니까 자산이 감소되고요. 또는 부채가 증가되고, 이건 나중에 뭐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요 자세. 공부는 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걸 썼어. 근데 이건 왜 나오지? 이거 뭐지? 이렇게 만약에 물음표가 생겼어. 그럼 이걸 해결하고 가야 돼. 라는 걸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고, 지금 제가 딴 거 신경 쓰지 말랬죠? 이 정도만 알아두자. 그럼 그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냥 넘어가고 해도 돼요. 그냥 쭉 넘어가. 그러다가 나중에 2바퀴째, 3바퀴째 돌면서 자연스럽게 알면 되는 거지. 저는 이거 해결하고 갈 거야. 그거는 한 10년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빨리빨리 끝내고 기본적인 확실한 그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려면 넘어가세요. 아셨죠? 넘어가세요. 어쨌든 비용은 돈을 쓰는 거니까 자산이 감소돼요. 그러면서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건 그럼 그걸 뭘까요? 돈 들어오는 건 결론은 수익이고, 돈 나가는 건 비용이겠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어렵지 않죠. 자산 부채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죠. 돈 버는 건 수익, 벌기 위해서 쓰는 건 비용.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여러분 일단 교재를 잠깐 넘겨보면은 11쪽인가 손익계산서 있죠. 전 시간에 우리 회계에서 쓰는 용어를 크게 나누면 5가지라고 그랬고, 그 중에 전 시간에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이번 시간에 수익과 비용이었잖아요. 그죠? 수익 비용.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통틀어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그랬고요. 재무상태.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에 수익을 다 모으고 비용을 다 쓴 거 다 모아보면 수익 합계와 비용 합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큰지 비교가 되죠. 뭐를 파악할 수 있냐?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뭘 파악한다고요? 경영성과. 경영성과. 그래서 앞에도 기업의 경영성과, 경영성과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뭐였었죠? 재무 상태표, Financial Position, FP. 그리고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하는 이건 IS,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S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2가지가 우리 회계 배우는 사람한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회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첫째 시간에 재무제표라는 말 쓴 적 있죠, 아마.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제 한 2시간이라도 배웠어. 그럼 배운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이야. 이거죠.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 손익계산서가 뭐냐 그러면 기업의 수익과 비용, 즉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야 라고 말할 수 있게 자꾸 하셔야 돼요. 말씀 해보셔야 돼요. 자,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손익계산서고, 여기도 노란색 보이시나? T자 모양. 왼쪽이 뭐라고 그랬죠? 대답이 안 나와. 그럼 안 돼.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차변 대변이라고 글씨를 안 써놔도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이유 불문, 자산은 차변에 적자 그랬잖아요. 부채는 대변,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이건 이유가 없죠. 수백 년간 이렇게 해왔다. 서양에서는 15세기, 우리나라는 그보다 2세기 정도 앞서서 200년 정도 앞서서 우리는 그럼 13세기가 되겠죠. 그 정도부터 우리는 복식부기 원리를 썼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적자고 약속했었잖아요. 이유 불문,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이다. 이거 외워야 되듯이, 자, 손익계산서에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회계 원칙이.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돼. 그러니까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외우세요. 1년 동안 자 벌은 게 100억이에요.
자, 우리는 억 단위로 놀아야죠. 그죠? 아, 이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억 단위로 얘기합시다. 그럼 여러분도 억 벌 거야. 100억씩. 100억 벌어요. 근데 100억 벌기 위해서 뭐 아까 저기 술집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 나가는 돈들 있죠. 집세며 인건비며 이것저것 쭉 나가는 돈 뚜루루루 짓게 했더니 70억을 썼대. 결론은 70억 쓰고 100억 벌은 거죠. 100억 벌기 위해서 70억 쓴 거죠. 그럼 단기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은 30억이죠. 단기에 발생한 순수한 수익은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단기 전기는 첫 시간에 했던가요? 전기, 단기, 차기. 이번 연도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은 30억이다. 이걸 굳이 공식으로 말하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단기순이익이죠.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요거를 손익법 등식이라고 해요. 손익법이라고 해요. 손익법. 그리고 지금 그림상으로도 딱 봐도 비용과 순이익을 더한 합계는 수익과 일치하죠. 총비용에 단기순이익을 더하면 수익하고 똑같잖아요.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수익. 이건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외워라. 그거는 안 할게요.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사실은. 자, 외우려면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거 외우시면 돼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그걸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신나게 때려 넣었어. 신나게 막 갖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이런 된장. 비용이 더 많네. 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아직 안 끝났죠. 힘든 세상이에요. 제가 가게를 하는데 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게를 하는데 집세는 안 깎아줘. 착한 건물주는 항상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건물주는 건물주야. 장사가 어려운 거 알아도 집세를 깎아주지는 않아요. 나도 이자 내기 바빠. 이유가 또 어쨌든 나가는 돈은 계속 있어. 월세 나가고 그리고 직원을 안 쓸 수 없으니까 직원을 쓰고 그냥 자를 수도 없고 장사는 하긴 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줘야 되지. 월급을 그럼 야 우리 경기가 어려우니까 월급 반만 줄게. 그럼 있겠어요? 아니지.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어. 그러니까 손해봤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단기에 발생한 손실이죠. 그러니까 벌은 거보다 쓴 게 많으면 손해본 거죠. 굳이 공식으로 말하면 비용에서 수익 빼면 손실이죠. 총비용에서 총수익 빼면 순손실이죠. 근데 이거 외워야 되나?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림을 그려요. 무조건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다. 이걸 알고만 있으면 손익계산서.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고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공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렇게 됐으면 손실. 비용이 더 많으니까 이건 손실이고 이건 수익이 많으니까 이익인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비용, 수익 뜻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거지로 공식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외워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 자료에 그림으로 안 나오니까 그림으로 안 나오고 비용은 얼마다 수익은 얼마다 숫자로 써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익을 구하래 또는 손실을 구하래. 그럼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건 공식 안 외워도 되죠. 맞죠? 공식 안 외워도 될 겁니다.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고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익 이건 뭐 굳이 공식 안 외워도 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11쪽에 손익계산서 등식 같은 거 확인했고요. 다시 넘어가서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수익 비용 기초 개정 과목. 여기에 왜 비용하고 수익에 속하는 이름들 전 시간에 좀 길게 설명했지만 개정 과목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산부채는 개정 과목이 좀 많고 회계 완전히 생판 처음 한 거니까 할 내용이 많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건 항목은 꽤 많죠. 항목은 꽤 많은데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현금부터 자본금까지는 개수가 한 20개 좀 넘었나? 모르겠는데 대충 20여 개 되죠. 근데 이제 그거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 어려운 게 어딨어? 처음 해서 그렇지. 그죠? 근데 수익 비용은 더 쉬워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교재 10페이지죠. 수익 비용에 속하는 거 제일 먼저 상품 매출이 나왔죠. 상품 매출. 전산회계에서는 물건 팔으면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적잖아요. 말 그대로 물건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수익입니다. 상품 매출, 수익. 상품 매출, 수익. 근데 회계 2급에서는 상품만 나오지만 1급부터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슈?
제품 나온댔잖아요. 제품. 그래서 제품 매출. 이 1급에서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글자 그대로 상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물건을 팔면 돈 버는 거야. 수익이죠. 수익이죠. 근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쓰는 돈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상품 매출 원가. 여러분 바로 밑에 나오죠? 상품 매출 원가. 뭐 2급 한 사람은 안 듣고 있겠지만 어쨌든 2급에서는 매출 원가라는 말 이제 많이 써봤으니까.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 매출 원가는 매출한 상품의 원가입니다. 이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돼요. 매출한 상품의 원가. 아까 소주 얘기했죠. 한 병에 만약에 1,200원이라고 쳐. 그 진짜인지 몰라요 저도. 1,200원에 사다가 4,000원에 판다고 쳐. 그럼 요거 하나만 놓고 볼 때 4,000원이라는 매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원가는 1,2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가 이익인 거죠. 어쨌든 다시 매출한 상품의 원가,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술 마시는 분들 안주 중에 제일 아까운 안주 그러면 왜 과일 안주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내가 이거 저기 시장에서 사면 사과 이거 다 합쳐도 10,000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5만 원이야, 15만 원이야. 비싼 술집 갔나 본데 15만 원 막 이런 데 가면 좀 비싼 거죠. 몇 개 깎아놓고 내가 집에서 사 먹었으면 이거 4,000원이면 되는. 원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원가. 이건 회계 안 배워도 어디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야 이거 원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통관하는 이제 세관이죠.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외국산 원두 중에 가장 최고급이 한 잔 1인분, 우리 1인분에 한 잔 분량 기준 했을 때 제일 비싼 게 100원 초반, 뭐 120, 30원, 뭐 지금도 올랐다 쳐도 그래봤자 150원. 그래봤자 진짜로요. 최고급 원두가 150원 꼴. 어차피 요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따만큼 들어오니까 1인분 분량으로 따지면 100원대예요. 100원대. 비싼 게. 싼 건 100원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마실 때는 싼 데 가야 뭐 편의점, 저같이 입이 싼 사람 먹는 거 편의점 가면 1,000원. 1,000원, 1,500원, 1,200원 있잖아요. 아직도 1,000원짜리 있어. 이 거시기에 하면 1,000원이에요. 양도 많고 진하고 맛있어요. 입이 싼 사람은. 근데 비싼 사람은 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마셔야지. 그럼 그 한 잔, 요 분량에 4,000원, 5,000원 먹는 거죠. 그게 원가입니다. 원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이런 얘기. 그때 그게 바로 매출 원가. 매출한 상품의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매출한 제품의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그럼 얘들은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고 얘는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건 비용이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수익.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는 비용 써 있죠. 옆에 다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그럼 전 시간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뭐 사고 팔 때, 그렇죠. 주식 사고 팔 때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이익, 돈을 벌면 이익, 즉 비싸게 팔았으면 10,000원에 사다가 1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00원 이익 받잖아요. 그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고, 만약에 반대로 손해봤으면 S전자 주식을 막 하늘 무르고 막 올라가는데 안 되겠다. 남들 살 때 나도 사야지. 샀어. 8만 원 주고. 그랬더니 웬걸? 지금 7만 원이야. 에이씨. 떨어졌어요. 그럼 손해죠. 손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수익이에요. 이쪽은 수익이고, 이쪽은 지금 비용입니다. 이쪽은 손실자 들어가면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익자 들어가면 수익으로 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안 써 있지만 나중에 또 회계이익 배운 사람은 또 알 테고 나중에 할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책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유형자산은 나중에 이제 배워요. 토지나 건물 같은 거. 토지나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워요. 그럼 만약에 건물을 제가 50억 주고 샀다가 80억에 팔았어. 그럼 30억 이익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손해볼 수도 있죠. 아니 왜 내가 사면 자꾸 떨어지는겨. 50억 주고 건물을 샀었는데 40억에 팔았어요. 안 나가서 50억에 내놨는데 안 나가. 그래서 40억에 그냥 눈물을 머금고 팔았어요. 10억 손해봤어. 왜 저는 맨날 손해보지? 어째서 손실.
주식을 팔아서 이익 봤다, 손해 봤다. 건물을 팔아서 이익 봤다, 손해 봤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장부에 적을 때 무슨 처분 이익, 무슨 처분 손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투자 자산 처분 이익, 투자 자산 처분 손실, 무형 자산 처분 이익, 무형 자산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책으로 넘어와서 잡이익. 잡이익, 잡손실. 잡은 잡다한 이런 뜻이죠. 잡다한 이익, 잡다한 손실. 이건 예를 들어서 위에처럼 무슨 처분이 무슨 처분이 이렇게 말을 만들 만큼 금액이 크거나 중요할 때는 말을 만들면 돼. 근데 그만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지금 책의 잡이익 보면은 중요하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소액의 이익이라고 그랬죠. 소액의 이익, 잡이익. 예를 들어서 폐지 같은 거, 폐지 처분이익. 폐지를 처분해서 발생하는 거 이런 게 잡이익이에요. 요즘은 저는 지금도 아직 강의를 몇십 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저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제자라는 말을 안 써요. 못 써요. 무슨 제자는 요즘 무슨 제자의 계획. 그냥 수강하다 배운 거지, 그죠? 요즘은 더군다나 강의로 듣는데 독학가 안 돼. 강의로 듣고 있는데 독학가 안 돼. 원래 독학이라는 건 강의를 안 듣고 혼자 깨우치는 게 독학이거든요. 혼자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게 독학이에요. 강의 듣는 건 그냥 수강하는 거야, 그냥. 혼자 있으면 독학이래요, 요즘은.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다는데. 이상한 세상이에요. 요즘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뭐 이제 실강도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실강할 때 저는 학생들 먼저 보면 제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해요. 근데 학생들은 눈 마주치고도 인사 안 해.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연식이 됐잖아요. 저는 인사가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지금도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눈 마주치고도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도 그냥 자리에 가서 앉아. 인사 안 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인사도 안 해. 근데 그 이상하게 그 인사도 안 하는 친구 아는 척 할 때 있어. 제가 길 가다 박스 줍고 병 줍고 이럴 땐 또 아는 척 안 해. 그럴 때는 아는 척 하지 말아야지.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터넷 보다가 저 길 가다 어떤 놈 머서 많이 본 놈이 박스 줍고 길 가다가 병 줍고 이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동영상 강의 놓는 순간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길 가다가 제가 책 줍고 박스 줍고 해도 아는 척하기 없기. 아셨죠? 자, 만약에 제가 폐지 주워다가 팔아서 돈 벌었어. 그래서 만약에 요즘 폐지가 키로 해봤자 1kg, 2kg, 10kg 이렇게 이제 아니면 책 같은 거 이런 책 같은 거 이제 오래된 거 이제 안 쓰는 거 이거 모아서 고물상 이런 데 갖다가 폐지 팔잖아요. 그럼 키로당 좀 100 얼마밖에 안 줘. 100원도 안 줄 때도 있고 주워다 판다니까요. 그래서 100원씩밖에 안 돼. 만약에 진짜 한 트럭을 가져가 봤자 12,000원 막 이런 식이야. 한 트럭은 아니구나. 한 리어카 하나 들고 가면 10,000 얼마, 20,000 얼마. 그러다 가끔 후라이팬 줍고 뭐 전기밥통이라도 줍고 하면 좀 돈 더 나오죠. 쇳덩어리 줍고 하면 돈 더 나와. 근데 폐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돈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무실에 복사 쓰고 나서 남은 그 복사용지 이제 못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신문 같은 거, 신문 아직도 보는 데도 있긴 있으니까 잡지라든가 무슨 박스 같은 거 모았다 팔았다. 4,000원 벌었다. 벌긴 벌었잖아요. 근데 벌긴 벌었는데 이게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럴 때 잡이익. 아셨죠? 근데 잡손실은 이제 반대로 손해는 봤는데 뭐라고 쓰기가 좀 애매한. 예를 들어 지금도 동전 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 동전이 이제 안 쓴 지 오래됐죠. 요즘 카드만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근데 저 한동안은 저 동전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커피 빼먹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판기에서 커피 빼려고 동전을 딱 꺼냈는데 놓쳤어. 하수구로 또르륵 휙. 500원짜리인데. 아이씨. 그런 게 이런 거예요. 500원짜리 빠져가지고 건질 수가 없어. 에이, 날렸지 뭐. 근데 뭐라고 쓸 말이 없네. 이럴 때 잡손실. 잡이익이나 잡손실은 이익이나 손실이 생겼는데 이것을 뭐라고 쓸지 명확하게 쓰기가 애매한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잡이익, 잡손실입니다. 어쨌든 끝나는 말이 이익이면 수익이고요. 끝나는 말이 손실이면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저 길 가다 박스 줍고 할 때 아는 척 하기 없기. 아셨죠? 평상시에 그냥 보면 인사하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박스 줬을 때는 아는 척 하기 없기. 예. 그 다음에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자, 이자가 이자죠. 이자가 이자입니다. 이자가 뭐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가 예금 시켜놓고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은행에서 돈 빌리고 갚을 때 이자도 줬어. 이자 비용. 돈 빌리고 이자 줬어. 이자 비용. 수익 써 있으면 수익이겠죠, 설마? 수익 써 있는데 비용 그럼 이상하잖아요. 비용 써 있는데 수익 그럼 이상하죠? 비용 써 있으면 비용입니다. 자, 이자 수익은 어느 변에 적어요? 갑자기? 이러면 안 돼요. 이자 수익 어느 변에 적어요? 그럼 대변 그래야지. 수익은 대변이라고 했잖아요. 비용은 차변이라고 했잖아요. 아, 저거 지난 지 몇 분 됐다고 글쎄 까먹으면 안 돼. 수익이 어느 변? 어느 변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차변, 대변 뭐가 들어갈지 정확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와 임차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임대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은 조물주 위에 뭐라고요? 건물주. 간물주라며. 그래서 간물주. 오 마이 갓. 간물주. 그죠? 간물주. 여러분이 빌딩 주인이야. 그래서 거기 그 사무실로 임대 거기가 만약에 사무실이 100개야, 100개. 이야,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만 받아도 100개 뭐 5천만 원이네. 아, 좋겠다. 그게 임대료죠.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집세. 집세를 받는 건 임대료입니다. 근데 남의 건물을 새 들어 살면서 월세를 내는 거, 그건 임차료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 사회에서는 즉 회계 안 배운 사람들은 집세 내는 거 뭐 냈다고 그래요. 집세 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임대료 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야, 임대료 낼 돈도 없어. 야, 임대료 얼마냐? 임대료 월 200이야. 임대료 냈어? 임대료 안 냈어. 이번 달에 낼 거야. 임대료 낼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네끼리는 대화가 통하지. 근데 회계 입장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 내는 건 뭐야? 내는 건 임차료입니다. 받는 게 임대료지. 이건 건물주께서 임대료라고 해야지. 세입자는 감히 임대료라고 그러면 안 돼. 세입자는 임차료입니다. 아셨어요? 틀리면 안 돼요. 글자 하나 틀리면 전혀 다른 거예요. 회계에서는 임대료는 받는 거고 임차료는 주는 겁니다. 자산은 받을 거, 부채는 갚을 거. 받아야 되면 자산이고 갚아야 되면 부채입니다.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사회에서 하던 대로 임대료 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냥 대화로는 할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임대료 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임대료는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받는 거.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내는 건 뭐다? 임차료. 차면 나가는 거잖아요. 임대료. 임차료. 임대료는 받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음.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비용. 수수료가 뭐래요? 수수료가 수수료지. 한자를 알면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한자를 모르면 수수료가 뭐죠? 수수료. 수수료가 수수료예요. 남의 부탁을 들어줬거나 남의 걸 대신 해주면서 수고비,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줬다, 수수료 비용, 심부름. 예를 들어서 요즘 그거 대행 있잖아요. 대행. 심부름 무슨 대행. 저기 저 마트 가서 뭐 좀 사다 주세요. 뭐 이거 아니면 어디에 뭐 좀 배달해 주세요. 그리고 수수료 주는 거죠. 수수료. 주는 건 수수료 비용, 받는 건 수수료 비용. 어마무시 어렵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자산 수증이. 이거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이거 우리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자산을 수증, 기증을 받은 거예요. 숫자는 받을 수야, 받을 수. 자산을 기증 받았으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여러분도 집에 혹시 못 쓰는 땅이나 못 쓰는 건물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좀 기증하세요. 제가 고맙게 감사하게 받을게요. 집에 못 쓰는 땅, 못 쓰는 건물 같은 거 저 주세요. 그냥 공짜로. 남들이 볼 때는 한 10억이라는데 여러분 못 쓰잖아요. 저 주세요. 그냥. 못 쓰는 건물이니까 저 주세요. 그럼 저는 장부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등기까지 넘기는 거야. 그럼 저는 제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하면서 저는 그럼 공짜로 자산이 생겼죠. 자산, 수증, 이익. 공짜로 수익이 생긴 거야. 자, 재산이 생기면서 동시에 수익도 생겨요. 자산, 수증, 이익이에요. 자산, 수증. 기증받은 거.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생기는 이익.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갚아야 될 게 있었어요.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 같은 갚아야 될 빚쟁이야. 빚쟁이인데 제 얼굴 봐요.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불쌍하게 장사도 안 되고 죽었어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맨날 밥도 못 먹은 놈처럼 맨날 힘도 없고 장사도 안 돼서 죽겠어요. 막 죽는 소리 했어. 그럼 여러분이 불쌍하다. 그래 참 인생 불쌍하네. 그래 알았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 얼마 꿔줬냐? 1억. 얼마 안 되잖아. 푼돈이잖아요. 1억.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야 그래도 너 그래도 그래 열심히 사는 거 내가 기특하니까 그 1억 갚을 거 면제해 줄게. 열심히 살아라. 토닥토닥. 여러분이 받을 돈 안 받기로. 그럼 저는 갚아야 될 돈 없어진 거지. 날라갔죠. 채무를 면제받았어. 빚진 걸 면제받았어. 아싸 이익이죠.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빚이 없어졌잖아요. 채무 면제 이익. 나 앞으로 시험에서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 수익 비용이 있고 얘들은 수익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이제 비용이야. 급여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월급 주는 거, 인건비 나가는 거. 그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도 우리 시험에 허구한 날 나오죠. 복리후생비. 이거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원들, 임직원,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 금전, 회식비, 경조사비, 화환 등의 경비. 중요한 건 누굴 위해 쓰는 거? 직원. 임직원들한테 쓰는 건 복리후생비. 돈 나가는 거니까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접대비. 접대비는 거래처. 거래처에 지급하는 돈이나 물건 경조사비. 왜 거래처 관리한다고 경조사에 참석하고 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접대비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한테 쓰는 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쓰는 건 접대비.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회계 급한 사람들은 제가 811, 813 그리고 801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죠. 코드를. 뭔 소리나 딴 나라 말로 들리는 분들은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말 그대로 여비교통비. 버스 요금, 택시 요금 이런 거 여비교통비. 출장비 이런 거. 운반비가 운반비죠. 운반비, 택배비, 운반비, 운송비, 화물운송, 운반비. 그 다음에 통신비, 전화요금, 전화요금 그리고 또 우편요금,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이 통신비. 그 다음 수도광열비는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 요금. 이게 수도광열비. 그 다음 보험료가 보험료죠. 자동차 보험 들고 보험료 냈다. 화재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냈다. 보험료. 그리고 광고 선전비. 홍보 광고 전단지 찍고 아니면 네온 사인 이런 거 광고 아니면 경품 이런 거 홍보를 위해서 쓰는 돈. 광고 선전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 돈 나가는 거. 돈 나가는 건 다 비용 쪽이죠. 포장비가 포장비죠. 뭐 제품 파는데 포장해서 판다. 포장지 이런 거. 포장비. 그리고 또 세금과 공과. 세금 앤드 공과금. 세금이라는 말과 공과금이라는 말이 합쳐서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 또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에 내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 정부에 내는 거고 이 공과금은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내는 걸 수도전기요금 내면서도 공과금 낸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은 밑에 보면 제가 위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건 세금이고요. 그리고 공과금 옆에다가 제가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 회비, 무슨 조합비, 무슨 협회비 써놨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 기업이.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가 속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회사가 소속된 단체, 그 단체에 납부하는 무슨 회비, 협회비도 회비죠, 그냥 협회비.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회비, 무슨 조합비, 이런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성격이 있는 공과금. 그리고 수선비가 수선비죠, 수리비. 그리고 소모품비, 볼펜, 복사용지 이런 게 소모품비, 그리고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 서류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돈, 아니면 명함 인쇄비, 아니면 회사에서 달력 같은 거 테이블 책상에 놓는 카렌다 그런 거 만들고 어쨌든 인쇄하는 돈. 회사 돈 들여서 인쇄해서 쓰거나 인쇄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책 구입하고 도서, 책, 신문 잡지, 책 이런 거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도서 인쇄비. 그 다음 차량 유지비도 우리 회계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전산회계에서 자동차 유지비, 기름값이라든가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엔진 오일, 타이어 막 섞였네. 엔진 오일, 타이어 그리고 있죠. 어쨌든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 그 다음 기부금.
말 그대로 기부하는 거.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수재민 돕기라든가 저 불우이웃이잖아요. 여러분 못 쓰는 돈 있으면 한 2억씩 쏘세요. 그냥 기부금 기부하는 거. 그다음 기타 등등 잡비. 잡비는 잡자 들어가는 건 잡다한 이런 뜻이에요. 아까 잡이익 잡손실처럼 잡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그 돈을 썼어. 돈을 썼는데 이 돈을 뭐라고 할지 애매한 이런 게 잡비입니다. 잡비. 잡손실과 잡비는 다르죠. 손해봤는데 뭐라고 할지 애매한 거고 비는 비용 내가 쓴 거야 지금. 손실은 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돈을 흘렸어. 이건 돈 쓴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진 거지. 돈을 흘린 거지. 아니면 지갑 제가 요즘도 소매치기가 있겠죠. 소매치기 당해본 적도 있어요. 아, 귀신 같아. 감탄을 했어. 없어진 거 알고. 이야, 제가 좀 둔하긴 해도요. 그 정도 둔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예전에 그 버스였지. 버스에서 이러고 겨울이었어요. 안에 입고 뭐 저기 자켓 입고 그 겉에다가 뭐 하나 더 뭐 겨울이니까 뭐 하나 더 입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탔을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빼갔지 밑에서 주머니 밑에를 타고. 이 밑에 여기서 올라와서 가져갔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 야, 신기하죠?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 이렇게 간 건데. 어제 그걸 몰랐어. 아우, 그거 없어지고 나서 이야, 신기하다. 막 오래됐는데 소매치기 막 이런 거. 근데 이건 제가 돈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손해지, 손실이지. 근데 잡비는 내가 돈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 같은 건 늘 사는 거니까 소모품비라고 하면 되고 그거 말고 뭐 있지? 책 샀어. 책을 3년에 한 번 처음 샀어. 그럼 책을 사면은 도서인세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만약에 3년에 한 번 책 사고 우리 회사는 책을 살 일이 평생 없어. 서류인세 안 해. 아예 안 해. 그러면 분명히 도서인세비라고 쓰는 게 맞는데 3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것 때문에 도서인세비를 만들 거냐, 쓸 거냐, 그럼 귀찮아요. 그럴 때는 잡비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잡다한 비용. 그러니까 이건 꼭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럼 잡비 이래도 됩니다. 현수막 제작했어. 그럼 이것도 원래는 광고 선전비 내지는 도서인쇄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현수막을 제가 평생 우리 회사가 30년 됐는데 한 번 처음 만들어 봤어. 그럼 이것 때문에 현수막 제작비 이렇게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 잡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수익 비용 그리고 경영성과 그리고 손익계산서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제. 자, 그 다음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짓시다. 그래서 다시 우리 회계에서는 크게 5가지 용어로 나뉜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제 중요한 거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거 끝나고 기본적인 개정 과목들 쫙 배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기본서 11쪽인가 이거 보면은 기업의 순손익 계산글에서 방금 전에 했던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공식 있죠. 이건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근데 수익에서 비용 뺐더니 마이너스 나온다. 그럼 손실이죠 뭐. 만약에 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이 70억이면 30억이 이익인 건 당연한 건데 수익이 100억인데 비용이 120억이야. 그럼 마이너스 20억이잖아요. 그럼 손실이죠. 이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재산법이라는 게 있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순이익이래요. 이것도 뭐냐? 왜 기초는 기초.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업의 재무상태표. 자산이 10억. 단위는 억이에요. 그 다음 부채는 7억.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3억이지 뭐. 1월 1일 날. 근데 1년 동안 빼빠지기 일을 했어. 빼빠지기를 해서 12월 31일이 됐어.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다시 했더니 자산이라고 안 쓸게. 안 써도 알죠 이제. 여기 자산이 10억, 부채가 7억, 자본이 3억이었어요. 근데 기말에는 자산이 20억 더블 됐어. 아싸. 그럼 10억 벌었나? 글쎄요. 부채가 7억이었는데 15억 됐어. 부채가 많아졌으니까 돈 벌었다. 그럼 혼나죠 아마. 맞을걸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3억인데 기말의 자본은 5억으로 늘었죠. 그만큼이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컸으면 돈 벌었다 이 소리죠. 기초보다 기말의 순재산이 많아진 거니까 이익이다 그런 뜻이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기초가 더 커. 기초에는 3억이었는데 기말은 2억 됐어. 그럼 줄었죠. 그럼 손해본 거지.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데 다만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어. 추가 출자나 인출 요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은 헷갈릴 건데 진짜 처음이면 아직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2바퀴나 3바퀴 돌아서 하세요. 처음 할 때 이거 술술 풀리면 이상하죠. 잘 안 풀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요 중간에 자본을 추가로 더 출자하거나 중간에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인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말이 되기 전에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1월부터 12월 30날까지 발생하는 건 다 기초자본으로 보시면 돼. 12월 31일 마지막 날 자본이 기말 자본이고 마지막 날 되기 전까지는 다 기초자본으로 보시면 돼요. 추가 출자와 인출까지 가감하는 건데 생전 처음 하는 사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용어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 이게 영어로 말하면 A, B, C와 같다. 요까지 일단 익혀두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회계는 이제 시작이에요. 회계를 하려고 준비한 거야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이제 알파벳 띈 겁니다. 이제 알파벳 띄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원리 시작을 할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